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부산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확실히 그 지상하고 지하하고 그 공기가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요. 지상으로 올라오면 약간 덥다는 느낌인데, 지하에서는 아직도 이 공기가 좀 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튼 뭐 갈수록 기온도 높아지고, 어제는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집에서 뭉갰죠, 그냥. 이 지금 리짜임이 그 X에서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YTN을 틀어놨더라고요. 한 시간 좀 넘게 있었는데 그 점심시간에 이것 관련된 얘기가 한 꼭지도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짱깨 매치들이 맞구나, 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외교 참사를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를 갖다가 그냥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TV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022년 9월 달에, 나토가 아니고 G7인가? 윤통이 다녀올 때, 그때 이제 뭐 바이든이다 날림이다 그걸로 가지고 6개월을 넘게 물고 싶고 뜯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바이든인지 날림인지 그거는 미국에서조차도 그냥 뭐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을 넘게 물고 싶고 뜯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을 물고 싶고 뜯었는데, 전 세계인한테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도를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약하고 똑같다고. 그 당시에 마약이 문빨갱이 새끼 임기 동안에 무려 세관에 단속된 양이 18배가 넘게 늘었는데, 단신으로 한 이틀 정도 단신으로 쭉 얘기한 이후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 이것만 보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니까. 이게 이제 오늘 그 카톡방에서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장돌베이 빠돌순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 그래, 전환길이 아마 그 문자를 보낸 거가 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장동혁 뭐가 잘못됐어? 왜 외국하는 척하고 국힘을 까고 장동혁 대표만 까대냐?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물어봤죠. 빨리 애한테 무역하는 새끼를 지지하는 게 우파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글자를 글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리고 보시면은 정통보수 장동혁 당대표님 빨갱이 정신병원에 쳐넣기 전에 뒤져. 한뚜껑 관종 빤다고까지.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쉽게 넘길 수는 없죠. 그 뭐 자꾸 올려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뚜껑 빤다고 했다가 찌찌명 빤다고 했다가 뭐 그러니까 두서 없이 그냥 막 그냥 싸질러요. 아니 아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융통처럼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지금 다 똥을 싸지르고 다녔잖아요. 아니 매일신문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한다는 얘기는 그 기름값 상한제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기름값 상한제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노트북이나 이런 걸 팔고 있으니까 노트북 상한제 오케이. 그럼 술값 상한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새끼가 뭐 자유민주주의 우파라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논리 먹는 재미로 요즘에 이제 톡방에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논리고 상식이고 논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 그냥 계속 이제 복붙하는 거죠. 보세요. 윤통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시계까지 받았대요. 아니, 우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윤통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시계를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시계 받으면 우파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뭐 시계는 받아봤냐. 정말. 이제 똑같은 걸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막 이 당시에 아마 찌도 아마 시계 받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찌도 우파냐고. 정말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말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얘들도 그렇고, 이전에 한뚜껑 빨아대는 년놈들도 그렇고, 저기, 찌 빨아대는 개딸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대학교 등록 좀 무료로 해라. 현재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뒤져 있는지 가늠이 안 된다. 제가 이걸 보고 또 장난 좀 쳤죠. 요즘 이 재미도 좀 살아요. 장사가, 솔직히 진짜, 계속 그래,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4월 들었으면서, 지문 달하고 비교해도 더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래.
어차피 그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근데도 돈 분다고 하는데, 또 나는 얼마 받지, 그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아, 이런 버릇이더라 하고 진짜 같이 살라니까, 진짜. 그리고, 이게 이틀 전인가? 아, 아니, 처음에 저는 물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돼 있길래, 어라? 우리나라 물가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찌질 갖다가 비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충격적인 미국 서민들의 근황이래요. 심상치 않은 미국 물가 근황. 직접 미국 현장에 가보니, 아, 보세요. 주에서도 하루 만에 23만 회. 이게,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번 봤죠. 야, 이거 정말,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야. 타국의 관세로 협박할 때는 은근히 트럼프와 같은 도둑놈 마음이었잖아. 미친 개 한 마리가 세계를 고통 속에 넣을 줄이야. 트럼프와 네타냐후 둘이서 판비치에서 골프 치다가 나란히 벼락 맞는 모습이 보고 싶다. 견뎌라. 트럼프 뽑은 니들 탓에 전 세계는 더 힘들다 망할 코쟁이들. 멍청한 미국인들, 트럼프를 두 번이나 뽑았으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감당해라. 왜 애꿎은 한국인들 피해보게 만드냐고. 그 와중에 31%가 이란 침공을 지지한다고. 난 니들 엇보이니라. 단세포 같은 놈을 뽑아놓으니 이 모양. 지들은 산유국이라 자급자족 되는 줄 착각. 게다가 관세는 시간이 걸리지만 고스란히 소비 차익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기치고. 니들이 일하기 싫다고 괴물을 뽑아놓고 그거 조금 아프다고 엄살 피우면 안 되지. 니들 왕초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굶어 죽는 사람 누가 있죠? 그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갓 트럼프 전쟁 시작하기 전 쇼스에 걸어서 가족을 떼놓은 무슨 소리야 이게? 아씨, 참 주가 조작품 트럼프 가지고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뭡니까 대가리가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짱깨들도 분명히 댓글을 다는 놈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절반은 이 개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3명 중에 친구도 누가 됐든 3명을 만나면 그 중에 1명은 아직도 지지한다니까. 보세요. 전쟁 끝나도 몇 년간은 유가 못 잡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던 동맹들만 피보게 생겼네. 이러니까 트럼프 형님이 1월달에 그랬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트럼프 놈이 쏘아 올린 공이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댓글을 지금 10개 넘게 읽었잖아요. 근데 전부 욕하는 거예요. 전부 욕하는 거. 인플레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그건 기존 부자들을 죽이는 방법이라 싫어하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돈 풀고 있잖아. 돈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해요. 걱정을 안 해. 그래 돈 푸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지?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모두 후상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비판하면 무슨 자국을 비판당하는 것처럼 발장하는 애들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게 코미디. 지금 저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니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입장이. 보수는 없어. 보수라는 가면에서는 극우들이 세계를 말아먹는 중. 저도 자제와 진짜 기름값이 올라 회사에 인상을 요구했더니 나는 크루를 알아본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일하는데 작년보다 일감도 줄었어요. 또 올랐네 하면서 못 넣은 게 이상함. 오르기 전에 꽉 채워야지. 자동차의 로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용품 대다수가 석유화학 제품이고 기름값이 오르면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구조적 물가 상승을 정치권이 견딜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휴전하는 투정도 유가 상승. 그러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배우고 쓰레기 걸러냈어야지. 그저 위대한 아메리카에 쏘가서 뒤통수 맞는 거지. 미국에서 20년째 생활 중이면서 15년 동안 월급쟁이를 일하는 중인데 터왕은 집권 1년 만에 수조원 이득 받았지만 내 소득은 안 오르는 게 현실. 얘는 분명히 당연히 미국 놈이 아니죠. 어디 골방 구석탱이에서 담배 피우면서 이 댓글 쓰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파이브 가이즈 먹으면 3만 원입니다. 자업자 등 너희들이 찍어준 바로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국민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환상을 버려라. 정권이 바뀌면서 해쳐먹는 집단만 달라질 뿐이다. 로마도 망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는 중. 한국이 미국 걱정할 때인가? 이 모든 게 트럼프 때문이다. 아니 바다 건너 말고 우리나라 물가도 좀 다르지. 그나마 지금 좀 정상적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자기가 현실에서 그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물가 올랐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누구 때문에 오른 것 같냐고.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트럼프는 퇴임하면 감옥행이야. 그래서 다음에 폭동 유도 개헌령 내릴 것 현실판 11호. 저 신한은행 저 사람은 뭐 아마 그 안에 있는 뉴요커들이 지금 괜히 궁금하다는 쌀밥에 고추참치 계란 한 장 비벼 먹는 게 아닌 미국 기름값이 2배로 뛰었는데 CPI는 3.3으로 예상치 하회. 물론 3.3도 높은 거지만 뭔가 지표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이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파이브 가이즈 가격 한국이랑 비슷하네. 좀 더 신중한 보수를 선택했으면 이런 급기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음살 아님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은 2.5배 수준인 게 미국인데 외식 물가는 비싸도 마트 물가는 한국이랑 비교해도 비싸지 않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댓글이잖아. 그래 아마 이 사람은 그래 미국에서 좀 살고 있나 보죠. 미국 기름 생산만으로 미국 성분이 안 맞고 땅이 아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린 갈아엎었다. 이스라엘 미국 깎여도 생기네. 갈아엎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데. 와 정말 한국 경제에 관하여도 자세히 분석 좀 해주세요. 미국은 미국 문제고 우리가 어려워요. 누가 누굴 걱정해. 아. 그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래. 아 정말 씨발. 미국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댓글이 많은데도 그나마 좀 정상적인 게 거의 없다니까요. 1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미국 욕하고 있다니까. 보세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뭐 1위 산유국 걱정이냐. 아, 참. 우리 걱정이 나세요. 아, 보세요.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살던데 생활물가 그렇게 영향 없다던데. 바이든이 물가 10% 올리던데 그때 기름이 7달러였을 걸 지금은 4, 5달러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에이씨. 아, 석유만 뭐 중농량 거의 없음. 산유국 걱정을 하네. 아, 정말. 하층민 극우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트럼프.
와,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것들이. 아, 이것들이 진짜 사람 새끼들이냐고요. 와, 불안한 것보다 배급 받는 삶이 나을지도. 이거 진짜 미국에 사는 사람 얘기잖아요. 정정해야 하는 게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맥도날드가 비싸진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은 아니다. 주법이 바뀌면서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시급이 1시간에 $20랍니다. 1시간에. 와, 씨. 1시간에 3만원. 와. 보세요. 한국도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데 돈 뿌리는 거 보면 진짜 개노답이다. 보세요. 뉴욕, 캘리포니아 반 트럼프주만 인터뷰하네. 텍사스나 플로리다 가서 인터뷰 받아봐라. 보세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얘기잖아요. 한국도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세상이다. 전쟁 위기가 아니라 자본론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른 게, 지금 이란 친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는 물가가 전혀 안 올랐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물가가 훅 뛰었으면은, 트럼프 행님을 탓해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기 이제 다 대답글요. 그러니까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이러고 있네. 그리고 뉴욕 물가가 비싼 거 원투데이도 아닌데 참 웃겨. LA, 뉴욕, 워싱턴 제일 비싼 곳만 지지했어. 정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충근 박사 동영상 좀 며칠 전에 하나 보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첫날부터 38일째까지 이란이 쏜 미사일하고 드론 숫자를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보세요. 탄도미사일 첫째 날에 500발, 드론 첫째 날에 2000기라고 해야 됩니까? 둘째 날 310, 쭉 줄잖아요. 그래가 38일 날째 되는데 20발이에요, 20발. 드론도 역시 2000대에서 지금 38대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짱깨 매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근자하다고. 지금 보세요. 지금 진짜 지금 95% 이상 줄었잖아요. 첫째 날에 비해서 한 달 만에 지금 90% 넘게 줄었잖아요. 드론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2000대 날리던 거 지금은 40대도 안 되잖아요. 쓰는데. 이거 20발. 이게, 얼마나 이 짱깨 돈에 푹 질려져 있는지, 이것만 봐도 표가 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정 자립도를, 미정계대 같은 게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2024년도 겁니다. 이야,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데 보니까, 보세요. 전라남도 26.9, 전라북도 27.3, 그나마 광주는 42%예요. 경북 29.8, 강원 28.9. 이거 보면 이 지금 뭡니까? 공침만 받으면 배지를 다는 동네들이 지금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게.
그리고 보세요. 재정 자립도가 50% 넘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울산, 부산 6개밖에 없어요. 6개. 50% 넘는 데가. 제가 그러잖아요. 이 지방자치제 왜 하죠? 아니, 이 자립도가 이렇게 낮으면 어차피 지금 국고로 다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짓을 왜 하냐고. 지방자치제를 왜 해? 아니, 그래, 뭡니까?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지방의회도 만들어가지고, 지방의원들, 이번에 누굽니까, 그 새끼, 칸쿤인가, 어디 출장 갔다 온 새끼, 정원호입니까, 그 새끼? 아니, 여행을 갔다가 세금으로 다니잖아요. 걔뿐만 아니죠. 모든 시의회 의원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잖아요. 지방자치제 없애야 돼요. 복지제도도 완벽하게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지 멀쩡하고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복지 혜택 모조리 다 없애야 한다고. 진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저임금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냐 안 주냐를 이제 이 통계자료를 낸 건데, 이것도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전북 전남 있죠. 제일 준수를 안 하는 데가 보면 어디냐면 광주 보이시죠? 광주가 2021년에 15.6%, 그 다음에 전북이 16.6%, 전남이 15.2%, 그리고 2022년도에 역시 광주가 쭉 가서 보면 14.2%, 그 다음에 전남이 14.6%, 전남이 쭉 가서 14.6%, 그리고 2023년에 광주가 쭉 가서 보면 15.6%, 전북 쭉 가서 보면 16.7%, 전남 쭉 가서 보면 15.5%, 거의 전국 최상위권이에요. 전국 최상위권. 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더 높은 데가 좀 있었는데 보면 2021년을 보면 경기도 16.1%, 강원도 16.5%, 제주 16.4%, 제주도 16%. 하여튼 보세요. 와, 하여튼 그리고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 새끼들 그냥 이 새끼들 지방선거 승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색깔을 파란색으로 다 바꿨어. 파란색으로.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크게 써놨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자기 이름보다 더 조그맣게. 그 보세요. 이 빨갱이 새끼들은 당 이름을 이렇게 크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지 이름은 자그맣게 적었잖아요. 근데 빨간색에다가 국민의힘은 조그맣게 해놓고 지 이름을 크게 적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건 아예 보이지도 않아. 씨. 와, 정말.
충청 지역. 이보세요. 고양시. 와, 정말. 대단한 비명을 하고 있죠. 와, 이 새끼들은 뭡니까, 이거? 아, 그냥 변명을 뭐 충격력 차원에서 미친 새끼들 아니야, 미친 새끼들. 아, 정말. 그리고,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계속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어가 오염이 되고, 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 도덕, 상식, 윤리,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이 보세요. 이게 어디라고 했지? 고향? 음주 전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뭡니까? 상대 후보 아마 지지자겠죠? 그러니까, 음주 경력이 있지 않냐고. 그래, 이게 따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음주 있어. 음주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찌짜이밍도 전과가 있다. 그런 안 찍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진 나라 아닙니까? 아니, 나 씨발 그래 범죄자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말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패널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놈들은 계속 출연을 시킵니다. 그런데 상대 뭐 당의 누군가를 아니면 그 상대 당이 누구였던 간에 누군가를 약간 좀 과도하게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면 출연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놀랬죠. 아니, 그러면 저걸 방송에서도 자기들도 진행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해도 뭐 아무 제재도 안 가하고 뭐 거짓말해도 상관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자식이 아니면 조카가 아니 거짓말을 하고 막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당당한데 저게 맞는 거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줄 겁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양성정과 그 새끼가 뭐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전민주당 아니에요 하니까 바로 좀 몇 걸음 걸어가더니 또라이라고. 근데 이런 거 전혀 방송이 안 나와요. 왜 이것들이 한편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잘못된 가짜뉴스 갖고 와가지고 지금 X에다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가 진짜 보수파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방송이 맞냐고. 4년 전에 한번 돌아보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바이든이다 날림이다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모든 신문 방송이 떠들어대지 않았냐고. 근데 우리나라 말고는 그 누구도 관심 안 뒀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왜 제대로 안 다루냐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지가 보수고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 왜? 같은 편이거든. 같은 편이거든. 그런데 그런 새끼들을 물고 빨고 에휴, 참. 그래 보세요. 아니 범죄를 저지른 게 그래 뭐 진짜 1조경 성능의 어떤 확률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보세요. 사과를 요구를 해요. 범죄자가 아 그래 씨발 내가 그래 음주운전 했는데 뭐 씨발놈아 네가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해? 야 이 새끼야 네가 찍은 찌또 음주 전과 있어 이 새끼야 니 찍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해 시장놈의 새끼야 이 얘기 하는 거냐.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예요. 근데 이런 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상식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오늘도 아까 보셨죠? 매 트럼프 행위 욕하는 방송만 하니까 그것만 들으면서 트럼프 행위 욕이나 하고 탄핵당해라 뭐 해라. 그러면서 나는 얼마 받지? 계산기 눌러기고 있고 그 범죄자년이 야 니가 내가 금지운전 그래 있어 씨발라마 그런데 뭐 그러면 니가 사과를 해 이 새끼야 그런 거 덜추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단어 오염되고 하면 나라 망한다고. 단어가 오염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서 이런 씨와 온갖 쓰레기들이 창궐하면서 선동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나가 이꼴 된 거예요 이꼴. 앞으로 조심히 쓰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동물리 세계에서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동물리 세계에서도. 그런데 이제 오늘도 막 어디 국뽕 채널 가가지고 와 그래 맞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초강대국이야. 그래 뽕이나 쳐맞고. 당운동 지지자분께서 꼭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화이팅이랍니다. 화이팅.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3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인간들이라니까. 이런 걸 보고도 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듣고도. 그런 것들이 사람 새끼들이냐고. 이딴 것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그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 댓글을, 그 요즘에 이제, 일단 댓글도 중요하니까, 어떤 댓글이 달렸나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뭐지, 국가가 단속 안 한 거 부끄럽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저 새끼들이 범인이라는 얘기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끔찍하다.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마약. 엄청나게 지금 늘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약이 이렇게 늘는 거는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본질 파악 못해. 그거 하나 못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지? 대통령이 마약값을 걱정하네. 돌리다 보니 마약 유통 과정도 모르나 보네. 네가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네가 그 국가 아니세요? 무슨 네 잘못 판결이 부끄럽다. 모든 잘못을 해경 탓으로 돌리고 갑자기 해경 해체한다고 할 때부터 마약 밀반 걱정했고 그게 현실이 된 건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진 전 국민이 다 아는 팩트인데 이건 또 뭔 짓거리. 네 검찰총장일 때 뭐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직무정지시키고 막 했잖아요. 국가단속 말하는 거면 국짐이 할 말 없지요. 세월호 사건은 아니 세월호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높으신 분들 자제들이 마약 범죄로 뭉갠 건 누구? 아, 참. 네가 국가 운수다. 네가 제일 부끄럽다. 그네 때 해경 해체시켜서 마약 단속 못한 걸 가지고 전 정부 탓하네. 아, 참. 아, 참. 봐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잖아. 이게 해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관에 단속된 양이 2017년하고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근 20배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당연히 단속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아, 참. 난 네가 부끄러운데 이게 뭔 소리야. 마약값이 네가 왜 나와? 그 국가 수장이 너야. 해경에 전루가 있더라. 그럼 단속을 해. 그러니까 단속하려고 했는데 예산 다 깎았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마약도 수사 못하게 검수완박 했고. 근데 댓글을 이렇게 달고 있어. 아직도 마약 타령이냐? 아, 참. 이런 나라가, 이건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그냥 오물통. 짐 커밍스가 페이스북에다가 찌전 진짜 답 없는 미친 새끼다. 아, 정말.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조지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새끼가 찌지, 최초로 인용하는 영상을 올린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칼라라고 붙여가지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는 주목을 받으려는 공인으로서 당신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자에 가족이 있으며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기에 당신께 씁니다. 당신이 목격한 것, 당신이 인정하기를 선택한 것, 그것은 단순히 화면 속 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자녀를 안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의 조용한 고통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요.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조이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 이제 보세요. 야 이 새끼야, 한국에서 너한테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거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학살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남한은 바보 같은 지도자와 함께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일본인인데 가끔 제 PD에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파출소에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저는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고소해주세요. 똑같은 그 일본인이에요. 이재명의 과거 발언, 국가를 팔아넘겨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면 정치인이 국가를 팔아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전 세계 시민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거 그냥 시궁창보다 그냥 똥통.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똥통이야, 똥통. 아니, 음주 전과가 있는 년이, 그거에 씨발 어쩔래? 나한테 그 말을 해. 사과해. 이런, 참.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씨발, 그냥 진짜 그냥, 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진짜 갈수록 좀 강하게 들어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지금 3명 중에 한 명은 어떤 경우가 돼도 못 느낄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그 윤통 탓하고 트럼프 탓하고 하면서 그게 살 거거든요. 남의 생명과 재산은 내 것만큼 소중하다. 당신은 전인자를 처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요? 참. 믿을 수 없군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하고 옥상에서 던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24년 영상으로 죽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시신이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이자 선동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악의적인 사용자를 정복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망신이다. 그는 그것을 삭제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 가짜뉴스 전파자 라는 얘기죠. 버킹 해야 됩니다. 버킹 해야. 장난쳐 씨부랄. 존나 슬프네. 한국 자파는 끝났어. 이슬람주의 선동 선전 쓰레기 계정인 이걸 어떻게 주비니얼 계정을 인용 트위터는 꼴.
당신도 이러한 하마스, 하메네이 등이 무고한 여성, 소녀, 어린이 수십 명을 노골적으로 살해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고문 처형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나요? 아, 왜 비판하지 않았냐? 한국의, 또 일본 사람이죠. 한국의 이재명 씨가 확산시킨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이건 X에서 허위 정보가 얼마나 만연하게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시간이 아닌, 아이가 아닌, 고문이 아닌, 나쁜 행위자가 이야기를 조작하고 국가원수가 그것을 전국에 분노하며 전국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보수 우파 패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뉴스 반란이라면서 반란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놈 아무도 없죠? 왜? 같은 편이니까. 그 얘기 이제 나오죠. 이전에 이제 기독교가 사탄임을 증명해줘서 고맙다. 기독교는 뭐 살인자고 뭐 강간이다 뭐 거짓말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는다. 기독교는 이교도적인 사탄의 종교다. 타인에 대한 증오는 기독교의 가치다. 이런 참 그런데도 이걸 비판하는 놈들이 아무도 없어요. 비판하는 놈들이. 보세요. 야, 참,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참. 아, 유럽은 무슬림, 인샬라가 될 것이다. 아, 참. 보세요. 한국 대통령은 광대야. 정말 창피한 일이고. 한국 전쟁 당시 수만 명의 유대계 미국인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는 보답입니까? 이스라엘 외교부 공식 계정 이재명 대통령 비난 외교 참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삭제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란이 자국민 4만 5천 명 학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스라엘한테는 가짜뉴스로 선택적 분노하면서 놀라시나요? 이번에는 처벌받으실 거죠. 한국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인용해 마치 최근 사건인 것처럼 보도한 발언, 특히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놔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니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모사드에서도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수치스러운 발언에 대해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보니까 그래, 뭐, 브롬이라는 아마 그 물질이 있나 봐요. 이걸 98%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오늘 보니까 뭐 차명진이도 그러고 뭐 몇 명이 뭐 배워 먹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유, 씨, 나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래.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너희들도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야. 그래, 나도 너희들 사람 취급 안 해, 이 새끼들아. 이런 거 딱 보면 뭐 가만 안 와? 그냥 못 배워서 그런다고? 그거는 못 배워서가 아니고, 그냥, 그건 천성부터 태어난 근본이 그냥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시정잡배보다 못한,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그냥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새끼는 배운다고 해서 될 놈이 아니야. 그 의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새끼 목적은 그냥 그 나라 씨와 경제 망치고 다 망치고 그냥 저 짱개 새끼들한테 나를 들어바치는 게 그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뭘 씨와 못 배우면서 그 정기교육을 받았니 못 받았네? 야 씨발놈아 그럼 막말로 그럼 정기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정기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천성의 문제 이 새끼들아. 말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라고. 버리지 같은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끼리 뭘 씨발. 에휴 정말. 고든창이 이런 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싸웠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싸울 차례다.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윤통한테 빚이 있다니까. 윤통이 없었으면 트럼프 형님이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90%였다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최수용 공작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분명한 거는 그 그 안기부 뭡니까 공작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쪽에 정확한 어떤 정보 라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 이제 갖고 있는 거가 확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전해주는 거는 맞는 건데 누굽니까 그 채널명이 라이드인가? 그 양반이 뭐 방송을 뭐 몇 개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극비 내용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극비 내용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웃긴 게 그 사람 정체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하던데. 아니 그래 극비인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최수영 공작가는 자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워싱턴 들었다고 오면서 나한테 얘기를 전해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을 이제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라이드인가 그 양반은 극비라고 하면서 최초로 푸는 거다고 하는데 아니 극비인데 자기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보니까 무슨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뭐 부정선거인가 뭔가 관련하는데 3명을 잡아다가 지조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그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자기가 알 수가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거나 말았거나. 물론 저는, 어떤 정보도 저는 저한테 누가 정보를 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4년 전, 5년 전부터 지금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윤통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손가락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리고, 그리고 원래 14일날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 국무부 면담 등 구체적 일정 비공개, 영김, 앤디김 등 상하원들과
기회를 해동. 김민수, 김대식 뭐 쭉 갔대요. 아니, 비공개가, 왜 비공개를 하죠? 뭔가, 깔끔하게 뭔가 이게, 처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비공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정 쭉 얘기해놨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 아무튼, 지금 뭐 백악관에 들어가고 뭐 15일로 백악관에 간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뭐 백악관에 가는 거야 뭐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그래 김민세 같은 그런 빨갱이 새끼도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형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뭐 얘기할 거냐 아닙니까?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좀 크고 싶으면 트럼프 형님한테 가서 바지 가능에 붙잡고 제가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짱개 새끼들, 저 뒷배로 있는 저 짱개 새끼들, 저 측기라는데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아니 막말로 트럼프 형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미쳤나? 뭐 이런 족밥 새끼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만약에 사진 찍자고 하면 사진이나 찍어주겠지. 아무 의미 없다니까. 정확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 뭔 얘기가 필요 없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걸 할 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할 리가 없죠. 여기 보시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고 저녁에는 워싱턴 특파원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방미 성과를 성명한 뒤 다음날 16일 귀국기라고 한다. 김 특보단장은 미국 조야 인사들이 미공개 면담을 요청해 일부 일정은 공개하죠. 이거 제가 100% 확률로 이거 거짓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야 인사들이 비공개 면담, 아니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비공개로. 아니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비공개로 뭐 민감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까놓고 저 짱기 새끼들 죽여야 한다. 부정선거를 일삼은 저 짱기 새끼들 죽여야 한다. 그거 하나로 대동강조를 해야 돼요. 이걸 뭐 비공개로 합니까? 어차피 다 알려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야 인사, 만약에 그래 면담을 하는데 비공개면 미국 인사들이 비공개를 요청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겠지. 자기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공개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김민세 그 새끼가 아예 트럼프 형이 만나고 왔어. 아니면 마크 루비오 뭐 하여튼 만나고 나서 기사들 불러놓고 구라쳤잖아요. 거짓 달라고 하는 거야. 거짓 달라고.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체 일정과 성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왜 이래요? 하는 짓이 김민세하고 똑같잖아. 빨갱이 새끼들하고 똑같잖아. 뭐가 그래 구린 게 많아가지고 밝히지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엄습하게 일을 처리하냐고요. 공개도 안 하고. 그래 보시면 중동전쟁 가짜뉴스 중대범죄다 무관용 강력 대응. 지금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거 가지고 물어 뜯어도 된다니까. 근데 아무도 이걸로 물어 뜯지 않잖아요. 물어 뜯을 수가 없죠. 한편이니까. 보세요. 가짜 뉴스 분석팀 신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윤통이 TV에 직접 나와가지고, 마약,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시하자마자, 정방석같이 분석팀을 신설한다잖아요. 근데 마약 그렇게 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는 아무도 안 움직였어. 그냥 깔아뭉갰어, 전부 다. 전시 가짜뉴스는 반란. 그러니까 지금 반란 행위를 한 거잖아요. 찌지. 그럼 잡아넣어야지. 사형시켜야지. 근데 왜 안 움직이죠? 실망이래요, 실망. 내가 앞이면 남도. 아, 참. 그러니까 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부정선거였든 뭐였든 간에 이런 벌어지지만도 못한 이런 쓰레기를 폐기물이죠, 폐기물. 고쳐줄 수 없는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건 그냥 폐기물. 이런 폐기물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그 대가죠, 대가. 근데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죠. 그리고 트럼프 형님이, 이거는 뭐 영어라서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 이거 보시면, 나 이것도 오늘 아무튼 기분 좋았어요. 교황 레오는 범죄에 나약하며 외교 정책에서도 형편없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신부와 목사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야외에서 10피트 심지어 20피트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체포하던 시절에 가톨릭 교회와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형제 루이가 그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루이는 완전히 마가이기 때문이다. 루이는 이해하고 있지만 레오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교황도 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 엄청난 양의 마약을 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살인범, 마약상, 킬러를 포함한 죄수들을 우리나라로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어 내가 해야 할 일, 즉 역대 최저치의 범죄율을 기록하고 역사상 최고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건 충격적인 반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황 후보 명단에도 없었으며 단지 그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 측에서 그것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도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범죄에 나약하고 핵무기에 나약한 레오의 태도는 나를 불쾌하게 하며 그가 데이비드 엑셀로드와 같은 오바마 동조자들을 만난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다. 엑셀로드는 좌파 출신의 패배자이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성직자들을 체포하기를 원했던 자들 중 하나다. 레오는 교황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상식을 발휘하며 급진 좌파의 비율을 맞추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위대한 교황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그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그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가장 혐오하는 종교가 천주교, 가톨릭. 얘들은 진짜 없애야 돼요. 이것들이 인류한테 저지른 그 엄청난 범죄, 지난 천년 동안 저지른 범죄, 만년사냥, 그 전에 십자군 논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십자군 논쟁은 이미 그래, 그 십자군 논쟁에서 그 8번인가
8번. 그렇죠. 8번에 걸친 십자군 논쟁에서 매번 패배를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황청이 무력함에 빠지면서 이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딴 데로.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원인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찌지나 이런 빨갱이 새끼들 하는 거 보세요. 그 이게 딱 하는 짓이, 이 새끼들이 이때까지 해온 짓이 빨갱이 짓이었다니까? 그 십자군 원정, 여러 차례에 걸쳐 십자군 원정이 실패하고 여론이 비등하게 끌어오르자 그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된 집단이 위카.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무당, 조선시대 때 무당 정도 되는, 그였죠, 위카. 그러니까 그 민간요법으로 환자들, 그 동네의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무당하고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위카.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저것들. 마녀다. 그 위치의 어원이 위카거든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위치가. 그렇게 시작된 마녀사냥 800년 동안 이어졌잖아. 아니, 자기들은 한 50만 명밖에 안 죽었다 했는데, 물론, 뭐, 자기들은 뭐, 교회 기록에 남아있는 게 50만 명이다 하면서 막 50만 명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도 통계 조작하잖아, 빨갱이 새끼들. 그러면 그 모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지, 씨부랄. 이게, 처음에는 어떻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쟤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사서 십자군 원정에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유럽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신앙, 토착신앙? 이런 게 없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유럽에 다른 나라들처럼 토속 종교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해가지고 씨를 말린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 그냥 혼자 사는 아녀자들, 돈 좀 있고 혼자 사는 아녀자들 그냥 저 마녀다 해가지고 잡아 끌어가가지고 뭐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그 마녀 감별법이 있었대요. 뭐라더라? 뭘 매달아가지고 호수에다 집어 던지면 그게 깔아앉으면 마녀고 떠 있으면 마녀가 아니다. 뭐 그랬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씨가 매달아가지고 산 던졌는데 그게 안 깔았냐고. 그러면 뭐 화형을 시키든 뭡니까 그 하여튼 죽여가지고 그러면 그 마녀로 저형당한 그 여자가 갖고 있던 재산들 다 또 그 동네의 유지들 우리나라로 치면 다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800년 동안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 시장놈의 새끼들이 2003년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미안하다고 이런 집단이 카톨릭인데 이게 나 정말 씨부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트럼프 형이 이 교황을 욕하는 거 나오길래 제가 뭡니까 윤통 때
신부한 놈이 그 비행기 떨어뜨리라고, 비나이다. 찾아봤죠. 근데 이게 보세요. 2022년 11월 14일.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이게 얼마 똥글렌지를 제목에서도 나오잖아요. 가톨릭 신부도, 윤전용기 추락기도. 이게 무슨, 이 제목 자체가 아주 가볍게 쓴 거잖아요. 딱 느낌도 가벼운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쓸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새끼가 이러고 나서 바지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면직 처분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좀 찾아봤어요. 관련돼서 뭐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뭐 관련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얼마나 근본이 빨갱이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글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이보세요. 가톨릭 프레스라는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이 신문이겠죠? 이게 언제 거냐면 2024년 4월. 충격이었어요. 충격. 세상에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모순과 대립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을칩니다. 원칙을 말하지만 불법과 변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문제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어디 있냐, 귀신은 못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라고 말합니다. 벗어나고자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쪽바다 용류도에서 살다가 송림동을 거쳐 동쪽바다 강릉까지 왔습니다. 강릉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습슬은 나뭇가지를 뚝뚝 꺾어버립니다. 인근 삼척에서 만난 박홍표 신부님은 탈핵 천주교 연대 공동대표와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상임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박 신부님은 박주환 신부 편을 들다가 조중동의 십자파화를 받으신 원로 사목자이십니다. 원로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도 동안이시고 움직임이나 생각하시는 것은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 신부님은 박주환 신부 바른 말 하는데 정직이라니 어느 사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바른 말 했다고 해요. 어느 사제가 교회를 믿고 목숨을 바치겠는가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생각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임은정, 박은정, 김현,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당에 갇혀 있지 않고 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어려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가톨릭의 근본입니다, 근본. 이것들은 그냥 이 근본이 빨갱이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이 그렇게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형님이 나중에 로마 교양청에다가 벙커버스터 하나 떨어뜨려줬으면 싶어.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진짜. 이거는 마귀 집단.
아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지, 제가 그, 개신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절에도 가보고, 한 10년, 한 5년 내로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또, 뭡니까, 대순진교회도 가보고, 뭐, 많이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당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본능적으로 성당으로 안 맞나 보다. 물론 뭐 그냥 제가 좀, 과도하게 이제 좀 표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다른 종교는 몰라도, 이 천주교는 없애야 돼. 아까 트럼프 형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 코로나가 만연하던, 우한 폐렴이 만연하던 시절에, 그렇게, 목사, 신부들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래,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을 그렇게 미국으로 들여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안 했고. 이란이 4만 5천 명을 학살하는 그동안에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형님이 이란 때린 거, 악의 속을에다가 폭탄 던지고 한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비난을. 이게 빨갱이 새끼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당연히, 이런 거는 쓸어버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신은 안 믿지만, 제가 진짜 하늘에 대고 지금 이 소원을 빌려고요. 제발! 로마 교양청에다가 벙커버스 하나 떨어뜨려달라고. 그리고, 지금 포기했다, 미안하다가 하면 돼. 이렇게 지금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융통하고 트럼프 형님이 지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전 세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편안함 되시기 바랍니다.